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부산 지역에는 깊고 맑은 바다가 있었다. 이곳에는 용왕이 다스리는 해저 왕국이 있었고 아름다운 바다의 여신 하에라가 살고 있었다. 하에라는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모든 해양 생물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바다의 균형을 유지하곤 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환경과 유구한 전통도 함께한 곳이었다. 그곳에 인간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으나 하에라는 때때로 인간들의 세상을 지켜보곤 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그들의 삶이 그녀에게는 무척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는 부산 근처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태풍과 폭풍 후의 농간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두려워졌고 바닷물은 예전만큼 청명하게 해안에 담지 않았다. 인간 세계의 변화를 지켜보던 하에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용왕을 찾아가 바다와 사람들의 세계 가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바다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녀의 제안을 듣고 용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간들은 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지 라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용왕이었다. 하지만 하에라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간청하며 말하였다. 결국 용왕은 하에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바다의 위력을 잠시나마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그녀에게 허락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조건이었고 그 이후에도 인간들이 바다를 소중히 여길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다. 하에라는 용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다의 깊은 곳으로 잠수했고 그녀의 가호 아래 바다는 다시 한번 잔잔한 모습을 되찾았다. 부산 지역의 사람들은 하늘과 해의 기운이 돌아온 것에 감격하며 바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무분별한 해양 자원 착취 대신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시간이 흐른 뒤 인간들은 바다와의 맺은 약속을 지키며 바다와 함께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에라는 이것을 먼 곳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씨앗이 심어진 것을, 그리고 부산의 바다는 그 후로도 맑고 청명한 모습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광양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 황금빛 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용을 본 적은 없지만 많은 이들이 그 용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광양의 한적한 마을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날씨가 매섭게 추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집안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들려진 이야기가 바로 황금빛 용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이 용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광양의 강과 산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용의 비늘은 해가 뜨면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눈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았습니다. 용은 언제나 광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쓰며 악한 기운이 마을에 다가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이 용이 내려서 쉬고 가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 주변에는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용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나 푸른빛을 띠며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신비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군이었으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군은 언제나 그 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는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 용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추운 겨울 날 성군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용의 흔적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깊은 산길을 두루 살피며 걸었습니다. 사흘 낮밤을 산속에서 보내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문득 어느 날 새벽 성군은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용의 나무 아래에 서 있었고 그 앞에 황금빛이 찬란히 빛나는 용이 서 있었습니다. 용은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여, 너의 용기는 내 마음을 울렸다.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성군은 깜짝 놀라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평안함이 찾아와 있었죠. 그 후로 성군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알려진 전설을 토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용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혜와 용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성군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군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용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더욱 화합하며 튼튼하게 세월을 이어갔고 황금빛 용의 전설은 앞으로도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계속해서 이야기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광양 지역에는 마법 같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고요함 속에 깊은 신비를 감추고 있었고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깃들고 있었다. 이 용은 광양의 수호자이자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용은 매일 밤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숲을 떨며 자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을 거니는 용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용이 지나간 곳에는 생명이 넘실거리는 기운이 차올랐다. 숲의 깊은 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용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조화롭고 평화로웠다. 광양의 주민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그들은 용의 존재를 알았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가끔씩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주민 중에서도 특히 두둑한 용기가 있었던 한 소녀는 종종 숲을 탐험했다. 그는 바람결에 속삭이는 나무의 이야기와 용이 남긴 흔적을 따라다니면서 용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소년의 이름은 지호였다. 지호는 용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숲을 누볐지만 매번 숨어있기만 한 용을 볼 수는 없었다. 어느 봄날 지호는 특별히 화창한 날씨의 숲속을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무 사이를 돌며 작은 연못 근처로 다가갔다. 연못 근처에서 반짝이는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빛 용의 비늘 하나였다. 그 비늘은 지호가 손에 쥐자마자 따뜻하게 빛났다. 비늘이 그의 손에 닿자 용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자네가 날 찾는 아이로고. 지혜로운 자라면 비늘을 통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세. 지호는 깜짝 놀랐지만 평온한 용의 목소리에 안심했다. 용은 지호에게 큰 힘보다는 자연의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다. 지호는 용의 가르침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전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숲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자연과 함께 살며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갔다. 그 후로도 지호는 여러 번 숲을 방문했고 용과의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다. 그리고 은빛 비늘은 마법의 상징으로 용과의 연결고리로 남았다. 은빛 용은 광양을 계속 수호했고 숲은 더욱더 풍요로워졌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지만 광양의 숲과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은빛용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논밭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비록 형체는 보이지 않아도 은빛용은 여전히 광양을 지키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광주의 작은 마을에는 깊고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시되었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길 꺼렸습니다. 숲에는 수백 년 전 혼자 남겨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어린 왕의 영혼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왕은 자라면서 대나무의 정령들과 친구가 되었고 날마다 신비로운 힘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큰 가뭄이 닥쳐 마을의 농작물은 거의 모두 말라 죽고 사람들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에 살고 있는 어린 왕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에 들어가려는 용기를 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의 한 소녀 이름은 수미가 있었습니다. 수미는 어릴 적부터 대나무 숲 근처에서 놀며 자라왔고 숲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이 마을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그녀를 반기듯 푸르고 촉촉한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수미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대나무 정령들의 조용한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령들은 수미에게 어린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에게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의 샘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미는 대나무 정령들의 안내를 받아 숲의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대나무들 아래 숨겨져 있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샘물은 마치 옛날 왕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는 듯 푸르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샘물에서 물을 한 두레박 가득히 퍼담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미가 가져온 신비의 샘물로 농작물에 물을 주었고 이내 놀랍게도 말라 죽어가던 작물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풍년을 맞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나무 숲과 어린 왕의 영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숲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미는 종종 대나무 숲을 찾아 어린 왕의 영혼과 대나무 정령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광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숲은 여전히 신성하게 여겨지는 곳으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 정선에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매일 밤이 되면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빛나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님프들의 마법이라 믿었다. 정선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들은 이 호수에 대해 여러 전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호수 속 깊은 곳에 잠든 요정의 전설이었다. 이야기 속의 요정은 하루는 물 위로 올라와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며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다가 다시 호수 깊은 곳으로 잠들었고 그녀의 슬픔에 눈물이 호수를 지금처럼 푸르게 만들었다고 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용감한 청년인 준호는 이 신비한 호수의 비밀을 풀고자 결심했다.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서 호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준비물을 챙겨 탐험에 나섰다.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는 신비로운 푸른 호수를 보게 되었다. 밤이 되자 호수는 눈부시게 빛났고 준호는 호숫가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물 위로 반짝이는 그림자가 나타났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빛을 따라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그의 몸을 감싸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윽고 그는 신비로운 공간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과 함께 오래전 잃어버린 순수함과 평화로운 웃음이 가득한 요정들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호수 속에서 준호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곳에서 요정들과 함께 살았다. 많은 시간이 흘러 준호는 그들의 세계와 마을 모두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요정들은 자신들의 마법으로 준호에게 힘을 주었고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호수의 비밀과 요정 세계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 정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호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매일 밤 호숫가에 모여 요정들의 평화로운 노래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그리고 그 신비한 푸른빛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마을을 지키는 빛이 되어주었다. 오늘날까지도 정선의 사람들은 호수를 아낀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요정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며 그 아름답고 푸른 전설을 이어오고 있다.